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 국면을 지나온 이번 선거는 어느 해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지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일상에서 정치에 대해 얘기하고 소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2017 대선,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일상에 내려온 정치, 시사예능 열풍 현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탄핵 전국에서 대선까지 이어지며 TV와 라디오에서는 이른바 시사예능 프로그램 열풍이 불고 있다. 금방 너무너무 드러나. 시사예능을 통해 사람들은 쉽고 재미있게 정치 현안을 이해했고 적극적인 소비층이 늘어나며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제는 정치도 눈높이 시대. 정치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온 대중매체들의 새로운 시도들. 시사 예능 프로그램 열풍의 이유와 현상의 명암을 분석해본다. 방송과 웹툰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방송툰 투표왕. 절친이 된 그들은 열성적인 투표 마녀였다. 그런 그들이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다. 이게 다 나라를 위해서 아니겠어? 난 을 뽑기로 했지 너. 4년 동안 뭘 공부한 거야? 투표왕은 웹툰 패션왕으로 유명한 기안84가 그림을 맡았다. 여기에 성우 안지환, 마이리틀 텔레비전의 서유리가 내레이션을 맡아 재미를 더했다. 48초 안에 재미의 주제의식을 담아 선거의 소중함을 알린 투표왕. 방송툰을 활용한 최초의 공익선거 캠페인으로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정보 전달 형태의 그런 콘텐츠보다는 유권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개성 있는 콘텐츠가 선거의 홍보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그 방송툰 같은 경우는 짧은 영상에다가 어떤 선거 이야기를 재미있게 녹여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유권자의 이처럼 올 대선엔 정치란 소재에 예능이나 오락 등을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가 선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누굽니까? 유재석이요. 대중매체의 TV와 라디오에서는 시사 예능 프로그램이 속속 선을 보였고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팟캐스트에서는 정치 시사 관련 프로그램이 연일 상위 랭킹을 기록하고 있다. 한 두세 명이 모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짝짝꿍 하는 거 말고 지금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자꾸 아픈데 건드리세요. 예. 대선 국면이나 혹은 이제 뭐 총선이라든가 선거 국면에서는 정치인들이 이제 좀 더 빈번하게 미디어에 등장하는데 이제 딱딱한 공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언론사와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어떤 대담형식 이런 틀에 박힌 패턴을 좀 벗어나서 정치를 조금 쉽게 다루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정치인들이 등장을 하죠. 실제로 대선 주자들 말고 그 주위에 있는 혹은 정당에 있는 대변인들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게. 자, 어제 객관적으로 의원님들 마구치고 들어오세요. 그 시간 조정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제 객관적으로 누가 제일 잘했다 그래요? 이용주 의원님. 제가 보기엔 다 망했죠. 100만이 넘는 팟캐스트 청취자를 지닌 정봉주 전 의원. 국회의원에서 진행자로 변신한 그는 최근 공중파 라디오 진행을 맡았다. 정치인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패널들이 나와 사회 이슈와 정치 현안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다. 평범한 주부에서부터 시장 상인들까지 폭넓은 청취층이 형성됐고 프로그램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인 하게 되면 괜히 가서 말 붙이기 어려운 사람들. 그냥 옆집 형, 그다음에 옆집 오빠, 옆집 아저씨 같은 이런 느낌으로 완전 여기서는 이제 그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듣는 사람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그럴까? 권위적인 모습을 터는 게 일단 그 비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권위적인 거를 이제 터는 게 조금 또 가식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그냥 늘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인가 보네. 이런 게 이제 좀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의원 후보들이 그래도 대통령 딱딱한 정치 현안은 대중의 쉬운 말로 풀어내고 어려운 정치 용어는 청취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것이 특징. 정봉주 전 의원의 접근법은 큰 인기를 모았고 한 달 만에 방송 시간 30분 연장. 매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생중계를 하게 됐다. 누적 때는 한 에피소드당 제가 그 에피소드당 이렇게 보면 70만에서 100만 요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무척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보다 그냥 재밌어서 들어야 돼요. 재밌어서. 근데 재밌어서 듣다 보면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정치 일도 모르는 사람은 정치 고수로 만든다는데 듣다 보면 이거를 외워갖고 예를 들어 용어 같은 경우도 외워갖고 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오는 가장 큰 장벽은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밌게 하는데 그런 용어들이 전문 용어들이 계속 터지거든요. 듣다 보면 용어에 익숙해지죠. 그 용어에 익숙해지면 정치 기사를 보기가 편해지고요. 그다음에 아주 정형화된 정치 기사를 듣기도 편해지죠. 아니 근데 예능 속에도 정치가 들어왔다. 이정미 의원님께서 저희 그 꽁트죠 무한상사가 이게 좀 노동법을 좀 위반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 무한도전은 국민의원이란 소재로 신선한 정보와 재미를 줬다. 시사 예능 프로그램은 정치란 제법 무거운 소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다. 편안하고 일상적인 어법과 차별화된 형식, 국민의 등을 긁어주는 패널들의 일침에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그리고 이제 공사연장. 그거는 근데 다른 나라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또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장미 대선이란 유례없는 정치 이슈가 맞물리며 시사 예능 프로그램 열풍은 더욱 커졌다. 시사적인 문제, 그다음에 현실적인 우리 사회 각계 문제들을 일단 짚어주고 설명하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쉽게 다루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자막이라든가 말풍선이라든가 이런 그런 오락적인 요소들이 가미됐다는 거죠. 대선 국면이라든가 선거 국면이 되면 미디어의 그 보도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공약이라든가 이제 뭐 주변 이야기 혹은 후보 검증 단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그 탄핵 국면 때문에 더 빨리 온 거고요. 이제 격동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자극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거뒀던 거는 같아요. 기존 시사 프로그램은 토론이나 대담, 풍자극 등이 주류였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사 프로그램은 1인 미디어와 팟캐스트로 확장됐으며 이는 기존 시사 프로그램의 형식 파괴를 가져오게 했다. 더 중요한 건 투표하러 나오는 열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치 소비가 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장벽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 역할을 많이 했죠. 팟캐스트에서. 그리고 팟캐스트 하면서 처음에는 비주류 매체라고 무시하고 있다가 지금은 모든 언론에서 팟캐스트를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유롭게 하던 형식이 거기서 그 어장에서 만들어진 풀들이 다시 종편 공중파로 끌어올려지는 이런 이제 그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서로 생태계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는 다른 서식지에 있는 그 경계가 있다가 이제 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공중파, 종편, 팟캐스트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이제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제 책이라든지 어떤 신문이라든지 이제 TV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치 정보를 얻었는데 지금은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정보를 얻는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정치 스타들 같은 대중적 정치인을 통해 갖고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적인 문제, 선거라고 하는 시기적인 문제와 또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치의 어떤 예능화를 가져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사 예능 열풍은 우리 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시사 예능이 시청자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주 소비층인 20대에서 40대의 세대에게 정치적 관심을 높여줬다고 말한다. 이제 정치가 예능화되고 또 그 실생활로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좋은 장점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잘 접하기 어려웠던 이런 정치 정보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또 이제 그
언어 자체도 이제 굉장히 우리 생활적 언어들 아닙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유머러스하고 또 혹은 굉장히 어떤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점 정치를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여기게끔 만든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이제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기치 않은 측면도 있다. 스마트폰이나 SNS 등의 디지털에 취약한 노년층에게 정보의 소외를 가져온다는 것. 소통의 부재와 소외는 세대 갈등으로 커질 수도 있다. 지금 지상파 TV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매체들, 그 매체들을 주로 보는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젊은 세대들은 TV를 거의 안 봐요. 본다고 하더라도 컨텐츠만 보기 때문에 그 미디어 소비 양태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에 더 빨리 접하고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모시고 시청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도 있다. 시사 예능을 통해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 속에서 사실을 검증하고 출연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패널의 의견을 걸러내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자세?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서운하신가 봐. 정치를 이제 그 좋게 만드는 이제 시민의 실천에는 이제 왕도는 없는데 결국 정치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제 실생활의 SNS 통해 가지고 얻은 정보나 지식들을 실제 그게 이제 맞는지 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생겨난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해결책을 찾으면서 사실은 시민들이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소비자에서 이제 주권자로의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남은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두 진행자가 정치 이슈를 풍자하는 시사 꽁트로 탄핵 전국 속에서 더욱 화제를 모았던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아니 6.1년 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차 선장님 연결됐습니다. 아, 영태가 말을 잘하더라. 늘었어 많이. 아, 예. 난 어땠어? 주접스러웠다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넌 꺼지고 언니 바꿔. 난 지금 그런 걸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응? 2015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치, 사회 이슈를 다루며 많은 청취자들을 접해왔다. 제작진은 그 속에서 점점 변화하는 청취자들의 반응을 느꼈다고 한다. 결국 나의 삶과 생활과 다 연결된 문제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관심을 좀 더 쉽게, 좀 재밌게 접근하고 싶은 어떤 그런 단초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1년 된 상황을 보면은 정말 전체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 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1년의 사태들을 보면은 정말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내세우고 주장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다 정치의 한 형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바뀌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봤거든요. 시사 예능의 인기와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적 관심은 결국 정치가 우리 눈높이에 다가왔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 방송에서 정치는 단순한 소재나 상품만이 아니라 정치란 주제는 시청자와 공유하고 공감하는 좋은 연결고리다. 사람들의 일상에 다가온 정치.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란 삶입니다. 근데 정치를 외면하는 건 내 삶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정치는 잘 살 수 있는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외면하면, 플라톤이 이미 2500년 전에 그런 얘기 한 거 자체가 정치를 외면하는 자들은 미천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정치는 내 삶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삶입니다, 그냥. 그 내가 생활하는 하나하나, 실핏줄 하나하나는 모두 다 정치입니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것은 나쁜 정치를 견제하는 눈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사 예능 프로그램의 열풍은 청년층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 덕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정치적인 욕구를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 정치 덕후들을 만나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차별 없이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당당한 서민 대통령은 본인의 지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분이 신서민적인 정책을 갖고 있냐 아니냐 떠나서 너의 삶이 어떻게 바뀌든 너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바뀌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좀 그 얘기 듣고 저는 좀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치가 나한테 이렇게 삶에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정치를 내가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너무 보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사실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몰래 좀 봤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 얘기를 공유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 이해는 사실은 정치에 대한 얘기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회사 요새는 하고 있어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을 썼던 기억은 나는데 우리 동네 정치 수다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또 이제 그 해당되는 또 나라의 이슈도 함께 고민하는 뭐 출산, 육아,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연애라든지 다 저희한테 관련이 돼 있는 실생활이 정치인데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등한시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정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청소년들은 자기결정권이 있거나 권한을 주거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동안의 그 사회 환경으로서 그래서 이제는 줘야 된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네가 막 뭘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른 만큼 더 배울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이. 그래서 어른들보다도 저희가 어쩌면 더 개방적으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이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소 설치 법령에 보면은 정면 의대 1개씩 설치돼 있고 추가로 설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군부대 밀집구역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역시 몇만 명씩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 예외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이 이제 전혀 없다 보니까 사전투표소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전투표소와 거리가 생각보다 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동하기에는 도보로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보면은 대학 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면 보다 더 이제 20대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20대들은 우리 미래다 라고 말하면서 청년 정책이나 청년 실업 문제는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이제 정치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더 좋은 청년 정책도 나오고 더 많은 이제 청년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투표소가 대학 내에 설치된다면 자연스럽게 20대들의 투표율도 올라가고 그 높은 투표를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결혼을 하는 것, 제가 월급을 받는 것, 모든 것들이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정치란 삶입니다. 정치는 생활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정치라고 하면 정치인들의 입법 활동이나 통치 행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 생활 정치를 몸소 보여준 특별한 정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정치를 하는 보통 사람들이 있다. 나에게 정치란 일상이다. 도심 속 화산 경마장 폐쇄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었다. 가상 프로젝트 정당인 도박 없이 살고 싶당. 말 가면은 한번 할까요? 빨면은 피부 트러블 기발하고 유쾌하게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보통 사람, 그리고 생활 정치인들. 언제 어디서나 2명 이상 마주 앉으면 당 사무실이 되고 사이버 공간에서 손가락만 열심히 움직여도 누구나 열혈당원이 되는 정당. 정당 목표는 화산경마도박장 폐쇄가 최종 목표고요. 1차적으로는 5월 9일 대선까지 그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 화산경마도박장 폐쇄를 공약으로 하도록. 정치가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정치인 사람들을 함께 만나본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 도박 없이 살고 싶당 당원들이 거리에 모였다. 대전 월평동에 있는 막관장의 발매소. 일명 월평 화산경마장 폐쇄를 위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다. 말탈을 쓴 당수. 뒤이어 또 다른 당원도 말탈을 쓰고 나섰다. 도박 없이 살고 싶당의 유쾌한 시위 방법이다. 거리에서도 도로에서도 이어지는 관심.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역시 이렇게 써야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니까 좋죠. 날 좀 더워지면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쓰는 거가. 답답하죠? 네. 오늘 머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저는 가면 안에 땀이 자꾸 차서 지금 얼굴을 좀 긁고 싶어요. 이게 날이 더워지니까 냄새도 더 올라오고. 말 가면은 한번 빨까요? 이거 빨아도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빨면은 피부 트러블 생길 것 같아요. 근데 151명 당원의 당대표이자 도박 없이 살고 싶당의 당수 청년 김영진 씨. 저는 도박 없이 살고 싶당이라는 가상 프로젝트 정당의 제안자이자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다른 당수라고 그런 싫어요. 다른 당수라고 얘기하던데. 아마 제가 제안자이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좀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요. 같이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대표 없이 다 같이 좀 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이제 2년 전에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좀 지원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월평동 그 안전한 신마을 만들기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마을 회의도 하고 마을 자원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마을 안에서 화산경마도박장 때문에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도박장을 폐쇄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그 대책위를 만들어 그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도박 없이 살고 싶당의 당원 모임을 하는 날. 당수 김용진 씨가 만든 당의 홍보 영상을 평가하는 자리다. 저거 잘안 움직이던데. 화상경마 도박장 폐쇄를 원합니까? 정근이지. 당원들의 뜨거운 반응. 내용보다 당수의 열정에 후한 평가가 매겨진다. 이러고 살아요. 거기다가 그 링크를 요 앞부분 있잖아요. 앞부분 사람들 와서 볼 수 있게 그 링크를 이렇게 딱 걸어주면 궁금해서 한번 클릭을 하고 앞부분을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웃겼던 게 어떻게 당근이지 하고 막 먹으려고 했어. 근데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리고 먹은 당근 딱 들고 그게 너무 웃겨. 진짜. 가상의 프로젝트 정당이기에 사무실도 따로 없다. 마주 앉으면 그곳이 바로 당사. 일상적인 소통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활동의 규칙도 제약도 없다. 도심 속 화상 경마장 폐쇄라는 하나의 가치로 뭉쳤기 때문이다. 사실 좀 신기한 과정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느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만 정책을 만들고 이러한 문제점을 발의하는 줄만 알았지 개개인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모여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들도 내놓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고 그러한 요청들을 받아들이져가는 과정들이 좀 신기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성공의 가능성 아니면 경험을 하게 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은 1999년에 문을 열었다. 18년간 마을은 유흥가로 변했고 주민 폐해가 이어졌다. 실제 교통 폐해를 경험한 주민은 전체의 75%, 주거 안전 폐해는 64.7%, 52.2%가 교육 폐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부터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의 규제 및 이전 법안이 매번 표류되며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씩 하다가 그러니까 세월이 이게 올해 벌써 4년째예요. 저 4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1인실을 4년째라고 하면 진짜 그래서 그 초창기 때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또 이제 이게 변동이 있어서 이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도박 없이 살고 싶당을 통해 멈춰있던 화상경마장 폐지 운동은 활기를 띠게 됐고 최근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선 국면을 맞아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화상경마장 폐지 공약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경마장의 도박성과 유해성을 알려나가고 틈나는 대로 대선 후보들에게 화상경마장 폐지를 약속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최근엔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장에서 화상경마장의 폐쇄를 약속해달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화상경마장 폐쇄에도 조금씩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폐쇄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화상경마 도박장을 다 폐쇄해라라고 이제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단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정책의 제안이 조금 더 디테일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은 축하할 날이니까 그 기준도 짜야겠네요. 네. 그 어떤 게 축하할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좀 얘기 나온 거는 대전 지역 공약으로 해서 월평동 이제 화상경마 도박장을 좀 이전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현행 법을 좀 개정을 해서 화상경마 도박장 반경 2km 이내에 주거 지역이나 이제 학교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이런 좀 공약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요청했었던 폐쇄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폐쇄를 위한 좀 단계를 이제 좀 그 단계적으로 좀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거라서. 또 다른 당원과의 만남. 도박 없이 살고 싶당의 모든 활동은 당원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다. 오늘은 온라인 홍보 디자인팀의 자원한 청년 당원과의 회의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3월 중순부터 시작된 가상 프로젝트 정당 도박 없이 살고 싶당. 그동안의 활동 과정과 소기의 성과물을 카드 뉴스로 만들어 모든 시민들과 공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걸 중심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어떤 후보에게 공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거를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캠페인 영상을 중심으로 방법을 다시 카드 뉴스로 만드는 거는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초 정도에 돼야 되지 않을까. 화상경마장 폐쇄라는 가치 하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은 물론이고 자신의 재능까지 기부하고 나선 청년, 마을 주민 그리고 시민들. 이들의 활동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보람이요? 보람 진짜 저 너무 넘쳐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진짜 다른 데에서 이렇게 얻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금산이에요. 근데 금산에서 이제 대전을 오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뭔가 사는데 혼자 사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월평으로 이사하고 나서 주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삶이지 이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정치라는 게 사실은 좀 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관심을 안 기울이지만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공동체에 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정치라고 본다면 생활 정치라는 것은 내가 직접 몸담고 있는 뭐 가정이든 또는 직장이든 학교든 거기 의사결정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뭔가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런 경험이 쌓여서 우리 뭐 탄핵을 경험을 했지만 큰 이제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뭔가를 또 할 수 있고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나 시위가 아니어도 법안 상정이나 통치 행위가 아니어도 내 지역과 내가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시키는 활동. 그 모든 것이 정치가 아닐까. 생활정치 한 면을 보여준 도박 없이 살고 싶당. 이들은 화상경마장의 폐해를 잊고 출구를 찾지 못한 월평동 주민들에게도 가뭄의 담비 같은 존재가 됐다. 대책위 식구들 참 그동안 그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열심히 해왔는데 또 나름대로 좀 그 열심히 하면서도 좀 뭔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김영진 선생님이 김영진이라는 친구가 도박 없이 살고 싶당이라는 그 아주 신선한 당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 가칭 사이비당이라는데 나는 사이비당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런 당이 많아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부끄럽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성세대가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제대로 처신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았다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이 했던 젊은 친구가 어떤 자기 본업, 자기 어떤 앞으로 미래를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시간, 귀중한 시간에 오히려 길거리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진짜 미안하고 기성세대로서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 모든 것은 한 청년에게서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한 청년의 제안으로 주민들이 다시 일어섰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화상경마장의 실상을 알려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화상경마장의 폐쇄 약속을 받아냈다. 정치가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정치임을 모두가 느끼는 소중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주로 이제 보면서 이렇게 1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창피했는데 그냥 조금씩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내가 이걸 창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건데 나 스스로가 창피해하고 이러면은 되게 떳떳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나에게 정치란 일상이다. 이 화상영화도박장을 반대하시고 폐쇄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가 굉장히 필요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일상이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가 정말 정치가 정말 필요한 곳에서 일상에서 직접 정치를 해보고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누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정치를 통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주길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선거가 끝나면 우리의 주권은 다한 걸까요? 정치 시작이 다음 주에 있을 투표라면 그 끝은 시민의 무한한 관심과 참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17년 대통령 선거관기로 한 주 쉬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